오늘 영상은 쿠팡 쓰는 분들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3천만 건이 넘는 쿠팡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이제는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정보가 얼마나 새어나갔고 왜 미국에서까지 소송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번 사건의 큰 그림이 한 번에 정리될 거예요. 먼저 사건의 타임라인부터 쉽게 정리해볼게요.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죠. 하지만 숫자를 한번 보죠. 3,370만 계정,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조금 넘으니까 거의 한국에서 쿠팡 한 번이라도 쓴 사람 대부분이 포함됐을 수 있다, 이런 규모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국내에서는 바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몇몇 로펌들이 온라인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피해자 1인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의 배상을 요구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죠. 여기까지는 또 하나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구나 싶을 수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국내를 넘어서 미국에서도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실 거예요. 쿠팡은 한국 회사 아니야. 왜 미국에서 소송을 하지? 이걸 이해하려면 쿠팡의 회사 구조를 아주 간단히만 알아야 합니다. 쿠팡 코리아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잉크의 100% 자회사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한국 쿠팡은 미국 쿠팡 잉크가 전부 지분을 들고 있는 자회사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쿠팡 잉크의 의결권, 즉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의 70% 이상을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2010년에 쿠팡을 창업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쓰는 서비스는 한국 쿠팡 앱이고 그 뒤에 있는 지배구조는 미국 상장사 쿠팡 잉크와 미국 국적 창업자, 그래서 이번에 한국 로펌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라는 로펌이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 고 밝힌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하는 소송이랑 미국에서 하는 소송은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단어 하나입니다.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에서도 일부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미국만큼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인정되면 실제 피해 외에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겠다 싶을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 담배, 환경오염 같은 소송에서 수천억, 수조 원 규모의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번 쿠팡 사건에서 대륜 SJKP 측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피해 규모, 기업의 대응, 사정관리 수준, 이게 문제라고 판단되면 기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징벌적 배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건은 단순히 고객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잉크의 주주들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데이터 유출 리스크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 주주들이 정보를 제대로 못 받아서 손해를 봤다. 이런 논리로 주주 집단 소송까지 번지면 쿠팡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한층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입장에서의 문제입니다. 내 정보는 지금 어디까지 노출된 걸까? 쿠팡이 밝힌 내용만 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내역, 이 정도까지고 카드 번호 같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정도 정보만으로도 스팸 문자, 스미싱 링크, 택배기사 사칭 전화 같은 2차 피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진짜 경계심을 풀기 쉬운 아주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쿠팡 고객님, 지난번에 주문하신 오후 상품 배송 주소가 잘못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실제 주문 내역 일부까지 같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속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보 좀 새어나간 내가 아니라 앞으로 몇 달 동안 2차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딱 4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근에 온 문자 카톡 링크 절대 무심코 누르지 않기. 특히 택배 재배송 안내, 환불계좌 입력 요청, 정부 지원금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한 번 더 의심하고 검색해보고 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쿠팡 계정 비밀번호 다른 서비스랑 겹치지 않게 바꾸기. 이번 유출에 비밀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유출됐던 비밀번호와 조합해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계정 비번과 다른 사이트 비번을 같이 쓰고 있었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결제 내역 이상 결제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직접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본인 인증을 시도할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카드 사은행 앱에서 내역을 훑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넷째, 쿠팡 공지사항과 정부 공식 안내 꼼꼼히 보기.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정부와 쿠팡이 추가적인 조치나 보상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언론 기사 한두 개보다 쿠팡 공식 공지,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꼭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쿠팡 3천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한국을 넘어 미국에서까지 추진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보안 사고를 넘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플랫폼 기업의 책임, 한국 이용자들이 해외 본사를 상대로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소송 결과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쿠팡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까지 보안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생각, 앞으로 어떤 보안 이슈를 함께 다뤄봤으면 좋을지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가장 핫한 뉴스 가지고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